저희가 최근에 NFT NYC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저는 그냥 가면은 초상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 폭락하고 NFT 폭락하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느낌? 전혀. 그냥 나는 이거를 좋아하고 나는 돈이 많고 즐기러 왔다. 안녕하세요. NFT 뱅크의 크리스입니다. 이제 우리의 B2C 프로덕트를 리드하고 계시는 조니 그리고 저희 헤드 오브 프로덕트인 젠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뉴욕에 갔다 왔죠.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느낀 거가 많아가지고 그때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저희 회사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 해서 MC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NFT NYC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어떤 취지로 다녀오게 됐는지 제니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희 대부분의 유저들은 사실 한국 밖에 계세요. 제일 많은 분들은 미국에 계시고 근데 이제 NFT NYC가 아무래도 NFT계의 가장 큰 축제이다 보니까 생생한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돌아와서 프로덕트 메이킹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죠. 근데 엄청나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회사의 반 넘는 인원 다 같이 뉴욕 갔다 왔습니다. 조니는 이번에 뉴욕 갔다 와서 고객들을 만나봤을 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웹3 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서 좀 더 긱하고 약간 뭔가 캐릭터 티셔츠 입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다들 엄청 힙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오타쿠들이 아니었다. 아니요. 그냥 게임은 특히 이제 BAYC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에이프 페스트라고 이제 맞아. 또 가장 또 유명한 파티죠. 거기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상류층들의 파티 느낌? 예, 워낙에 또 비싼 NFT기도 하다 보니까는 브랜드 런칭 파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약간 눈에 띄었던 게 두들이랑 쿨캐치 부스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적당히 가격이 있는 블루칩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NFT NYC를 가기 전에 우리가 안드로이드와 iOS를 엄청나게 기깔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영혼을 갈아 넣으셨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앱에 대해서. 잠시만요. 다시 눈물 한번 흘리는 거 아니죠? 저희가 원래는 데스크탑이 메인 프로덕트인데 아무래도 NIC에 가면은 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데스크탑보다 앱이 훨씬 더 유효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상 저희가 확실히 모바일을 선점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NIC를 가기 전에 제대로 앱을 만들게 됐고 그 한 달의 개발 기간을 거쳐갖고 한 달? 한 달이 대박. 됐죠. 한 달만에 두 개 다 만든 거죠? 네, 근데 한번 앱을 다운받아 보시면 이게 한 달 만에 만든 거라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 요 맞아요. 저 깨알같이 입고 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NFT에 대한 자산 가치를 볼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앱만을 위한 기능으로 추가가 된 것들이 최신의 에스티메이션 모델이라든지 마켓 현황에 대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탭을 추가를 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었어요. 원래 없었던 기능을 더 추가하기도 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론인데요. NFT 씬에서도 사실 론이라든지 금융 상품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도 확실히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쪽인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되게 빠르게 그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내에서 NFT 대출을 받은 사용자들이 전체 NFT 대출 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고 뭐 상환 일자라든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뭐 푸시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확실히 이 부분이 NIC에 갔을 때 되게 고객들이 많이 와우한 포인트. 또 NFT 뱅크가 아무래도 자체적인 금융 상품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리스크 팩터들 그리고 그 밖에 투자를 위한 지표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NFT 뱅크 인덱스라고 뭐 쉽게 생각하면 S&P 500 같은 그 인덱스 지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컬렉션이 핫한지 아니면은 뭐 쪼그라들고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우리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레버리지해서 파트너사들과의 이제 협업을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제니 책임자시거든요. 파트너십 관점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징 개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저희 팀이 하나 있고 포트폴리오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 NFT 가격 측정 모델을 점점 피어나고 있는 NFT 금융화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사실 우리 B2C
프로덕트에서 담아냈던 론, 그래서 NFT 담보대출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든 담보대출을 하는 서비스들이 가장 공통으로 필요한 게 그 담보대출물에 대한 가격 측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NFT 뱅크에 와서 이제 요청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NFT 금융화를 좀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NFT-FI라고 하는 그 P2P 대출에서 이제 좀 제일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파트너하고의 미팅, 또 추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다양한 플레이어들하고 미팅을 하고 진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판이 쓰여지겠구나 하는 좀 되게 신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회사 오면서 많이 느낀 거는 웹2보다 호흡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2에서 생각하는 기술 로드맵이 한 2-3년 되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취하는 방식이 웹3 세상에 흘러가는 걸 엄청나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NFT NYC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긴 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도 출장 가셨고 컨센서스도 갔었죠. 네. 이게 각 컨퍼런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NFT NYC 같은 경우에는 NFT를 사고 파는 되게 정말 지속적인 유저들이 모여서 정말 축제를 벌이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컨센서스, 이제 이건 오스틴에서 열렸는데 거기는 훨씬 더 약간 기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NFT 중점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웹3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좀 봤던 그 인사이트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기관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리스키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흡수할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알트코인의 세계로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NFT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기에서 좀 유의미하게 이제 맺을 수 있었던 관계들은 메타마스크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메타마스크 저희 모두가 쓰는 지갑이죠. 네, 지갑을 기관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팀하고 같이 좀 연결을 지어서 저희 파트너십을 좀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베를린 또 다른 성격 이제 더 정말 웹3 네이티브 하신 분들께서 이제 빌더들께서 많이 모이신 장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빌더 대 빌더로서의 조금 더 제뉴인한 대화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NFT 베를린 거기서는 저희가 엄청난 인기 많았다고. 네, 약간 제 입으로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NFT 금융화를 이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담보대출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경쟁 구도에 있으신 빌더들 분들이었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누구의 친구냐라고 하면은 NFT 뱅크의 친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저희 세션에는 정말 이제 끝나고 팔로업도 굉장히 많았었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격 측정을 제공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의 유저풀. 맞아. 그래서 NFT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마땅히 뭐 마켓플레이스라고 말하기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런 유저풀을 모아놓은 곳이 많지 않은데 이제 NFT 뱅크 이제 우리 서비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특히나 이제 좀 큰 NFT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액세스를 뚫어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여러모로 좀 러브콜들을 많이 받았었다. 또 저희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좀 확신을 또 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많았죠.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비즈니스 기회는 테크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 고객을 만난 전후로 프로덕트의 메이킹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약간 방향성이 좀 생기셨나요? 네, 많이 바뀌었죠. 분명히 저희가 이제 NIC를 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B2C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키 팀이 그거예요. NFT 포트폴리오 매니저죠. 그게 이제 바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확실히 NIC에 갔을 때 NIC에 왔다라는 고객군 자체가 정말 NFT를 사랑하고 그 앞단에 있는 고객들인데 이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라든지 지갑은 메타마스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생각보다 보안에 엄청 민감했었고
그래서 본인의 지갑을 잘 모르는 서비스 그리고 인증된 그런 오픈시라든지 메타마스크 이외의 서비스에다가 연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많이 느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부가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가 주는 메리트가 예전만큼 엄청 와우한 포인트가 더 이상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파이낸스 결국에 고객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NFT 갖다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NFT NIC를 갈 때 준비했었던 그런 론 관련된 부분이 되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던 거로부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파이낸스 특히 론에 많이 집중을 하게 프로덕트 전략을 수정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유저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그냥 가면은 초상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폭락하고 그치. 폭락하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느낌? 전혀. 일단은 약간 이런 거죠. 그냥 나는 이거를 좋아하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즐기러 왔다 이런 느낌? 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기 뚫겨 가면서 돈 얼마 벌었지 이런 느낌은 좀 안 들어요. 맞아.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즐기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느꼈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경제 이론이라는 건 결국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한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투자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태동하고는 있어요. 투자 자산으로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학습이 한 번 된 것 같아요. 사람들 이제 새로 만날 때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나 2017년부터 있었고 바닥 때부터 있었고 하는 게 약간 좀 그 버슬이 됐거든요. 나 오지다라는 인증서가 돼가지고 요거 당연히 지나갈 거고 우린 다시 또 상승세를 탈 거고 맞아. 그래서 나는 오지의 그 훈장을 다룰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서로 격려해주는 격려해주는 느낌. 너 찐이구나. 너 이거 여기 다 여기 지나간다. 있구나. 사실 저희에 대해서 가끔씩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상당히 잘하고 있죠. 저희는 또 계속 적극 채용 중입니다. 네 맞아요. 채용 중이고 일 외에도 뉴욕 가서 어떤 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팀원분들 중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아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센트럴파크 조깅하고 베이글 먹었던 게 제일 재밌었어요. 베이글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를 뉴욕 가서 느꼈던 것 같아요. 존이는 뭐가 좋았어요? 사실 뉴욕 가서 버그 따느라고. 아 진짜? 아니 원더펄스 팀 만났잖아. 이게 제가 되게 지난 유튜브 때 꼭 사세요라고 했었던 원더팔스라고 장난 아닙니다. 네, 네, 너무 귀엽고요. NFT계 헬로키티 그 이상, 도라에몽 그 이상. 그 원더팔스가 대략 한 4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10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혹시 그 영상을 보고 사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진 여기 달릴 것 같아.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네, 여튼 가갖고 그 원더팔스 코파운더하고 메인 아티스트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뭐 돌고래 쇼를 벌였죠. 진짜 아주 그냥 혼신의 똥꼬쇼 소리 들으면서 와! 그래서 인증샷도 찍고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두들도 갔어요? 두들 팩토리랑 사실 두들이 진짜 핫했는데 두들 런칭 이벤트를 못 가서 이제 두들이 또 핫한 거 발표 맞아, 많이 했잖아요. 발표 많이 네, 했죠. 마음이 아팠지만 많이 올랐죠. 더 올라야죠. 패를 오셨는데 거의 이번 NFT NIC에서 가장 잘한 가장 팀이 잘한데 두들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압도적. 맞아. 그러면 쟤는 네. 뭐가 제일 좋았었어? 저는 저희 투자자들 그 처음 실제로 만났어요. 진짜? 네. 저희가 되게 좋은 분들 많이 모셨잖아요. 네. FTX 이번에 새로 이제 오시고 그 저희 항상 계속 많이 믿어줬던 DCG 만났는데 이상가족 상봉한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많이 받았고 또 조언도 많이 받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꼈죠.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대니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NFT NIC 네. 이렇게 재밌었던 네. 시간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